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연구 논문 분석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 드릴 내용은 요산을 검출하는 센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수업 시간이나 또는 이제 연구 논문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음, 그 썰스 기법을 이용해서 유산을 어떻게 검출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해서 또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소개해드릴 제목은 Arterial Fluorosis Inspired Source of Straightforward Wide Range Detection of Uric Acid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연구 논문을 분석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sterias fluorescens라는 그런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불가사리 뭐 이렇게 불가사리잖아요. 네, 이 불가사리 종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인스파이어드 했다는 뜻이죠. 인스파이어드. 네. 그리고 뭐 어떤 거 인스파이어냐면은 썰 서브스트레이트가 인스파이어드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어떠한 센서를 기판을 만들어서 사용했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없던 기판을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거죠, 연구팀이. 그래서 이걸로 뭘 했냐? 우리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센서는 썰스라는 거 썼구나. 근데 이제 썰스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 요거로 Surface Ines Raman Scattering, 그래서 표면 증강 라만 산란법 이렇게 알고 있죠. 표현적인 랑랑 산란법이 알고 있는데 이 썰스를 써서 사용하는데 이 썰스 기판을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중요한 게 있네요. 그럼 그쵸? 기판이죠. 이 기판을 아스테리아 포베시스라는 불가사리 모양에서 영감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for wide range detection of uric acid라고 했어요. wide range, 이제 wide range라고 하는데 wide range는 말도 내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hort range겠죠. 근데 이 range가 아주 길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와이드 레인지죠. 여기에 대한 신호가 이제 원래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대부분 좁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길게 해도 민감도의 차이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와이드 레인지다라는 말 하고 있고요. 타겟팅하는 물질은 뭐죠? 유릭 애시드입니다. 유릭 애시드. 유릭 애시드는 뭐냐? 요산이에요, 요산. 요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통풍이라는 질병 잘 알고 있죠? 통풍 뭐 먹으면 많이 나와요? 이제 치맥 들어봤죠, 여러분? 치맥. 또 이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등등등 이런 퓨린이라는 예, 것이 함유가 많이 돼 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이 퓨린은 어디에 들어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자갈치에 들어있어, 자갈치 과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 퓨린이 간에서 분해가 되면은 이제 요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적정량이 정해 있는 거예요. 사람인 대부분의 이런 물질들이 요산이 없으면 안 되고 적정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적어지면 여기는 이제 자금, 뭐 많음 한다면 이렇게 적어졌을 때도 문제가 되고 많았을 때도 문제가 돼요. 요산이 적어지게 되면 이 요산이 적어지게 됨으로써 이 추정이 됐을 때 이런 신장에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이제 많아지게 되면 대표적인 그 통증이 이제 발생합니다. 통풍, 저도 걸리진 않았지만 통풍 걸린 사람들은 막 엄지발가락이 막 정말 끊어질 듯 아프고 너무나 아픈 질병이다라고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치맥이 정말 통풍을 일으키는 최고의 일 중 하나라고 해서 이뭐 이렇게 통풍 있으신 분들은 술도 이제 못 드시고, 특별히 이제 맥주를 이제 못 드시는 그런 다짐들이 있죠. 기름기 많거나 튀긴 음식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이제 유릭 애시드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 연구는 저 연구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교신 교사가 있고 다양한 이제 연구원들, 저 연구실의 연구원들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뭐죠? 이제 메인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리는 웹사이트 나와죠. 유리는 final metabolite of purine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퓨린의 마지막 대사체가 유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했냐?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스테리아 프로베시스라고 불리는 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네,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사리 모양을 보시면 불가사리 확대를 해보면 불가사리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뾱뾱뾱뾱뾱뾱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 있죠. 이 모양을 저희가 이제 모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든 키사스 기판을 만든 게 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걸 가지고 요산을 잡은 거죠. 그래서 센서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센서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네. 센서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은 타겟. 여기서 이제 what의 개념이 있죠. what에 뭘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소드 방법. how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섞어서 이제 연구 결과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타겟을 무엇으로 할 건지가 이제 메인 토픽이겠죠. 이게 코로나면 코로나 센서가 되는 거고요. 바이오 센서 중에서. 또는 유린이면 유린 센서가 되는 거고요. 또는 호르몬이면 호르몬 센서. 그 중에서 뭐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센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암이면 캔서 센서가 되겠죠. 타겟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타겟은 항상 있는데 이 메소드가 또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메소드가 중요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화학 센서를 사용할 건지 또는 라만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기계적 센서를 사용할 건지 뭐 광학 센서 다른 광학 센서를 사용할 건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다 오리지널티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의 오리지널티는 타겟 자체에는 요산이라는 타겟은 우리가 흔히 검출이 가능한 센서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새로운 메소드로 기판을 가지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서스나 라만이라는 게 새롭진 않죠. 하지만 이 기판 기술을 나노 기술이 이제 독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문이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이 저널 같은 경우는 아주 임팩트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한 5점대 정도 되는 저널이고 그리고 이제 논문 중에 이제 오픈 억세스 저널이라는 저널들이 있는데 이제 오픈 억세스 저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계정이나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구독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구매를 해야지만 이걸 오픈하는 왜냐면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픈 억세스 저널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연구를 다 오픈을 하겠다. 근데 이 출판사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논문을 실을 때 저자에게 돈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저널은 MDP라는 저널은 대표적인 오픈 억세스를 많이 퍼블리시하는 그런 저널인데 근데 저희 연구팀은 교수님 다 오픈 억세스 저널을 내셨나요? 저희 연구실이 이제 그러진 않고요. 저희 연구실은 주로 여기서 이제 초청을 받은 경우에 진행을 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경우는 뭐 50%, 100% 디스카운트를 제시하는 거죠. 이쪽 분야에서 나름 이제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제시를 우리 논문에 투고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만 연구실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엄청 빨라요. 다른 사람들은 막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뭐 6개월, 1년 넘게 걸리는 프로세스가 거치는 반면에 오퍼스 저널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빨리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한 달, 뭐 두 달 안에, 한 달 반 안에 논문 진행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표적인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저널들이 이제 무슨 약발적 학술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유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의 흐름이다. 왜냐면 네이처나 사이언스지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오픈워스 저널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저널들은 임팩트 팩터도 되게 높아요. 사람들은 그 저널을 내기 위해서 그 저널들은 금액도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 퍼블리시 피 같은 경우가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오퍼스를 내는 경우는 이런 유명한 저널에서의 어떤 실적을 이제 싣고 싶은 또 알리고 싶은 목적으로 해서 내고 있는데 이 MDPI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논문을 가지고 하니까 나타자 학술 저널이 아니야 이런 식의 악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이제 논문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웹 사이언스나 이런 프라이베이트 사에서 하고 있는 SCI 안에 들어와 있고 과도기를 넘치고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리뷰도 많이 안 하시고 대충 하고 돈을 내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요즘은 리뷰도 탄탄해지고 질문도 많이 이제 고퀄의 질문들이 오고 있는 추세라 조금 이런 논쟁들은 어디서 가면 거기 있으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저널들도 이제 중요하고 또는 고전에 있는 저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들의 논쟁이 아직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이제 사이드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논문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 때 일단은 되게 큰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레전드 이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검출을 할 타겟은 이제 유릭 에이시드냐, 유릭 에이시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럼에도 있고요, 네, 유린도 유린이 이제 여기에 유린은 이제 소변. 소변에도 있어요. 유릭 에이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용한 방식은 이 아스트랄 프로그레시스 형상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나노 필라를 만들죠. 실버, 이건 실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를 갈바닉 효과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골드로 이렇게 색칠하고 실버에서 골드가 있어요. 그렇다죠. 거기에 이 도돌토연한 돌기를 달기 위해서 우리는 금 입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 방식을 만들어서 저희는 붉은 다리 모양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은 이제 그럴듯하게 starfish 누가 다리죠? 붉은색 레그의 like the age on a structure라고 이제 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여기에 이제 AUAG on a structure 하고 여기서 이제 after four bases inspire source of threat 해서 AF source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에 이제는 골드 플레이트가 있어요. 골드 플레이트 평평한 골드 기판을 만든 다음에 전기화학적 브로스로 합니다. 전기화학적은 여기 전기장을 걸어주고 여기서 이제 쭉 용액을 섞어낸 다음에 전압 걸어주면 여기 안에서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은 이온들이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드랍 캐스팅을 통해서 근데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구멍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생해요. 왜냐면 갈바닉 사이사이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환원이 되는 전이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원이 되는데 이 사이 구멍들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홀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입자들이 뿅뿅 박히게 되는 거죠. 네. 완벽하게 입자가 이제 박힌, 이제 이 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기판에 이제 레이저를 써서 서스를 봤을 때 유리게이시의 화학식이 이렇게 되고요. 아주 높은 민감도를 갖는 기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그림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자, 진짜 이대로 만들어졌어? 처음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번, 실버만 있는지, 골드, 갈바닉 한 거 있는지, 3번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은 실버만 있으면, 당연히 아주 매끄러운. 자, 보시죠, 여러분. 여기 아주 매끄럽죠, 이렇게? 잘 안 보니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실버 그런 스타피쉬 라이트 스트럭처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갈바닉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골드와 실버가 들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층 같은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골드 입자를 더 첨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갈바닉을 했고 여기서 입자를 첨부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 작은 거 하나하나들이 나노 입자들이 이제 몇 개씩 눌러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름도 어렵네요. 프로툴시언이라고 불리는 이런 돌기 같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모사를 했다. 자,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제 민감도가 좋은지 저희가 라만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기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제가 뭘 봤는지 한번 볼게요.
로나민 6G라는 대표적인 지시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 라만 피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 잘 보이는 지시자를 가지고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100 마이크로모의 농도를 가지고 실험해봤을 때 골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에 이제 깔리는데 실버 그래스만 해도 이제 이렇게 인텐시티가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골드랑 실버를 하게 되면 골드가 조금 더 높아요. 골드, 실버가 예, 조금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바이메탈 이펙트입니다. 아이고. 바이메탈은 뭐냐? 말 그대로 두 가지 금속이 이렇게 교합이 되어 있는 두 가지 금속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좀 전하장의 증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 아까 이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화 시켜 보면 이제 골드 입자까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확대해서 봐볼까요? 네, 플레이트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은으로 깃발 만드니까 이제 차이가 나요. 교수님 이게 무슨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이 단위가 10의 4승입니다, 여러분. 되게 높은 인텐시티죠. 여기서 다 했고 여기서 네 갈바닉스 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했더니 여기서 조금 지나가지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여기서 입자를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이게 한 이 정도 될까요? 한 10배? 5배 정도? 5배? 5 times 정도 되는 이런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되게 민감한 센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정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험 시뮬레이션은 그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이제 배워야 되지만 네, 컴솔이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전자기장 이용을 해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이제 보시면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성한 갈반 여기는 이건 실버로 만들었고 실버와 골드 같이 섞여 있고요. 골드 실버가 섞여 있을 때 어때요? 골드 실버와 입자 섞여 있을 때 이 붉은색 레인지가 여기 가장 인텐시가 높은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텐시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붉은색이. 그렇죠. 레이슈가. 이 붉은색이 갈수록 인텐시티가 더 높은 거예요. 이 일렉트로 필드가 높은 편인데 이게 입자 들어갔을 때 이제 핫스팟이 많이 생기면서 붉은색 명이 아주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끝단에서 원래 이 정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빨간색이 더 나타나는 거는 바이메탈 효과로 인해서 더 전기장의 증폭이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봐도 레드 리전만 분석해도 이런 식으로 높은 거 나와서 이게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기판에 대해서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센서는 뭐가 중요하다? 센서는 최적화. 최적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센서 최적화를 잘 만드는 것이 메인 아이템 중 하나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만 시프트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최적화냐면은 보시면은 GMP 농도에 대한 최적화를 했어요. GMP를 얼마만큼의 농도를 했을 때 최적화가 좋은지. 그래서 A, B가 같은 데이터인데 GMP 농도를 1배를 했을 때, 2배를, 5배를 했을 때, 점점 줄였을 때 최적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GMP가 많으면 GMP는 골든 파티클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런 거 여기서 입자들이 더욱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농도가 높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착하는 물질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들이 부착하는 물질과 이 반응하는 부분이 잘 이렇게 만나야지 더 상승작용이 나지. 너무 많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뭉쳐버려가지고 오히려 나노의 갭이나 플라즈모닉 핫스팟을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배, 여기서 농도가 정확하게는 실험 방법이 나올 텐데요. 네, 그 1배 농도에서 가장 다른지 여기서 2배나 5배 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는, 오히려 뭉쳐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GMP를 이제 고라니 파티클 넣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기판이 과연 좋냐 그걸 위해서 강제 산화 실험을 했습니다. 강제 산화. 강제산화 어떻게 하냐? 대표적인 강제산화의 방법은 이제 그 PBS 버퍼, 포스테이트 버퍼 살린이라고 불리는 제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버퍼 솔루션이 있어요. 버퍼 솔루션이란 건 뭐냐? 우리 실험을 할 때 pH 같은 것들을 너무 강염기나 강산으로 왔다 갔다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이 용액 내에서 완충을 해가지고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유지해주는 버퍼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오 센서의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퍼가 뭐 트레이스 이테이 버퍼, PBS 버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버퍼들이에요. 근데 이 PBS 버퍼가 10X라고 해서 10배짜리예요. 이 고농 PBS 버퍼에 넣게 되면은 강제로 막 산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근데 우리 실버가 정말 좋은 기판인데 이렇게 산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루까지는 버티다가 쭉 이렇게 했더니 이제 50% 사용이 되는 떨어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든 스타피시 된 그런 산화에 대해서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IST가 또 7%로 루트민 스퀘어 값을 분석해 봤더니 7% 미만으로 되게 민감한 되게 잘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기판을 가지고 로다맨 6G에 대해서 기판을 하는데 기판 픽에서 이 픽이 이제 가장 높죠, 여러분? 이 픽이 이제 1508대 픽이니까 1500면 돼요. 1400, 1604, 1508면 돼요. 그때 픽을 가지고 이제 이 기판이 좀 잘 만들어졌는지 요산을 검출하기 전에 실험을 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리니어 레인지가 나오고 저농도, 고농도 이제 농도가 나왔는데 보시면 여러분 단위가 뭐예요? 10의 0승 1이죠. 1 나노몰. 루다메시스 1 나노몰까지 검출이 그 고농도에서 됐고요. 저농도에서는 CMIS 5승 나노몰. 이건 얼마예요, 여러분? CMIS 3승이 1 피코몰이고 그 다음에 CMIS 5승이 10 펜토몰? 네, 엄청난 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피코모, 시피코모 제가 이제 한번 설명했을 때 시피코모 농도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여기에 소금 아닌 하나 준비해요. 하나리에요. 이 하나를 1000개로 쪼개면 자자자자 1000개로 이 하나를 쪼갰을 때 농도가 10피코모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훨씬 낮은 초고민감도 센서를 만들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서스 효과가 좋지만 이 기시자라는 성질 때문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실제로 요산을 잘 잡아야겠죠? 다음 그림은 이제 요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제 실험해봤더니 이걸 위해서 제 제한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기판에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기판 여기다가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에 50개의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50개를 딱 찍었을 때 값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히트맵을 그립니다. 맵을 그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잘 나오는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맵이 쭉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실험이죠. 이 하나의 실험을 50개를 진행을 했을 때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유리 ACD를 농도별로 쭉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실험을 진행을 한 데이터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스 서브스테이트 랜덤 포지션을 잡아서 이제 서스 팟과 서브스테이트를 종류를 하는 이거는 뭐냐면 기판이 다양하게 6개가 있을 때 찍었을 때의 데이터고 서스 팟은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값을 얻었는지에 대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말 균일하고 스테이블한 센서를 만들었어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농도 실험했을 때 이건 역시 어떻게 나왔어요? 당연히 요사는 아까 지시자보다 민감도가 떨어졌겠죠. 그래도 밀리몰이니까 이게 0.1이니까 CMR 3승이 이제 1 마이크로몰이고 여기 있을 때 10 나노몰 정도 10 나노몰 맞나요? 10 나노몰 정도 민감도를 검출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근데 여기서 고온도죠 또 이렇게 네, 고온도 1밀리몰까지 1밀리몰 대고온도가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고농도에서부터 저온도까지 되게 넓은 레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와이드 레인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또 센서도 중요한 점. 센서의 중요한 점 뭐예요? 선택성 중요합니다. 우리 이걸 셀렉티비티라고 해요. 셀렉티비티 실험을 위해서 유릭 에이스와 비슷하게 이제 소변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 또는 크레아틴, 도파민, 글루코스, L시스테인이나 다양한 아미노산 그런 것들 물질을 가지고 분자 크기도 작고 오형이 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릭 에이시드만 아주 민감하게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네. 이거 100%로 하게 되면 한 5%, 10%도 안 나오는 그런 민감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 이제 센서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센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센서는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상용화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개발해서 어디다 쓸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리얼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셋업, 혈청이죠, 혈청. 혈청을 하는데 일제 사람 제자피를 뽑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공 혈청을 사서요. 왜 다른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 혈청 안에는 요산이 들어있으면 농도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유리는 첨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농도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노멀 레인지에서부터 초과 pH 레인지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소변에서 해야죠. 소변에서 검출을 했을 때 노말과 초과 그다음에 데피션시 컨트롤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다른 데이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리는 실제 저희 연구원들의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이제 소변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정말 검출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IRB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인체 유래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넣었다가 그거를 이제 빼고 이제 인공 소변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검출이 실제 소변에서도 검출되는 걸 확인을 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의대와의 연구를 통해서 진행할 때는 이런 IR을 통해서 더 리얼 어플리케이션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서울병원과 공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외척수액이나 뭐 콧물 또는 여러 다른 시료들을 이제 IRB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연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논문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떠셨어요? 이제 벌써 논문은 세 편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연구 보면서 이 바이오 센서나 여러 환경 센서들의 어렵지 않다. 이 논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영어 단어나 이제 기술들이나 실험 방법이 어려울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따라온다면은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고 대학원의 초년생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바이오 센서, 황해 센서에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같이 리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